분리불안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매년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보호자님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8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분리불안으로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 중 최소 한 가지는 이미 고민해 보셨을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리수면은 분리불안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소파나 침대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소파나 침대 공유도 분리불안 교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질문들에는 늘 죄책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풀어줘서 분리불안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리불안은 소파나 침대 문제로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리수면이나 소파 공유 자체가 아니라 강아지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방식으로만 안정을 유지하려는 패턴입니다. 허락하지 않았을 때도 강아지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보호자의 안내에 따라 흥분이나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면 분리수면이나 소파 공유는 분리불안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확한 숫자로 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불안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불안 반응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분리불안이라도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실패 경험이 얼마나 쌓였는지, 회복 속도는 어떤지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주면 됩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분리불안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훈련소는 대부분 혼자 있지 않는 환경입니다. 즉, 사회성이나 기본 훈련에는 도움이 되지만 분리불안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자님이 집안에서 외출하시는 그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의 연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보호자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항상 내가 문제인 것 같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특정 가족은 강아지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가족의 반응, 강아지가 의지하는 방식, 그리고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6개월 동안 임시보호했던 강아지가 저를 가장 강하게 따라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반응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각 가정의 관계와 상황을 함께 봐야 하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울어도 무시해라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리불안에서의 짖음은 버릇이 아니라 공포 반응에 가깝습니다. 공포는 혼자 두는 횟수를 늘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경험이 쌓이면 불안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항불안제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약은 분리불안을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불안을 낮춰주는 보조 수단입니다. 기준 없이 약만 쓰면 문제는 남고 기대만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든 쓰지 않든 기준과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합니다. 맞습니다. 목표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혼자 있게 하느냐입니다. 갑자기 혼자 두는 것과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차근차근 늘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이게 맞나요?가 아니라 지금 이 강아지에게 이 선택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분리불안은 정답을 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제가 분리불안을 볼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훈련사의 감이나 경험이 아니라 CSAT 프로토콜에서 안내하는 강아지의 스트레스 시그널과 반응의 흐름입니다. 올해도 많은 보호자님들과 같은 질문 앞에서 같이 멈추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영상이 올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도 분리불안을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님께 하나의 답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남았으면 합니다.